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2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예, 김세욱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네요. 그죠? 네. 하루 쉬었다고. 어제 또 녹음을 해가지고 네, 어제 굉장히 제가 막 열심히 돌아다닌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 팀장님 너무 오랜만에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랜만에 나왔어요. 얼마 만이에요? 한 2주, 몰라요. 2주는 지난 것 같아요. 오늘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은 단 하루도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영화 생일을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언제? 4월 15일 저녁 7시 반에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관을 아직 확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올 줄 알아야 관을 확정을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까지 신청해 주시는 내용을 보고요. 저희가 관을 확정을 하려고 하고요. 민원연 회원은 무료. 민원연 회원이 데리고 오는 동지, 그러니까 친구는 누구든지 숫자랑 상관없이 5,000원을 받겠습니다. 회원은 안 받는다. 회원은 안 받아요. 회원은 안 저희 받고 동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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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을 받는다. 5,000원을 동행인들은. 받는다. 예. 그리고 관을 잡으려면요 인원이 확정이 돼야지 돼요. 저희가 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소중한 회원들 회비로 저희가 이 사업을 인심을 쓰는 게 아니고 회비로 하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반드시 내일 아침 9시까지 인원이 확정이 되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게 좌석이 막 81석부터 160석까지 있어요. 극장이. 근데 한 관을 통으로 잡을 거거든요. 잡아서 저희가 언론 관련된 이야기 4.16 때 언론이 어떠했는가 이런 얘기도 잠깐 하고요. 시간이 조금 있어요. 앞뒤로 그런 시간에는 저희도 수다 떨고 그다음에 이제 생일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영화 생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해 보세요.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남겨진 사람들, 네.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 설경구 씨, 전도연 씨도 주연이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집 애들을 벌써 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자마자 지난주에 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일부러 내지 않으면 이게 또 금방 끝나요. 이런 또 하다 뭐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연과 같이 딱 날도 좋잖아요. 4.16 바로 전날입니다. 4월 15일 월요일에 같이 봅시다. 장소는 어딘가요? 충무로 대한극장. 서울에 있는 충무로. 네, 충무로 대한극장으로 잡으려고 해요. 간이 아직 3개 정도 있길래 네. 잡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신청해봤자 계속 할수록 내가 마이너스 나는 장사지만 그래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대표님은 막 전체를 다 무료로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 4.16을 같이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생일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민원연 회원분들은 무료니까 무조건 혼자 영화 본다고 뭐 어색하지 않습니다. 옆에 다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막 친구 나는 뭐 우리 식구들이랑 보고 싶어. 우리 회사 사람이랑 보고 싶어 하면 5,000원 내고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뭐 5,000원이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 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시고 무료로 보시면 돼요. 아니 너무 사기꾼. 너무 좀 그렇다야. 영화 하나 보여준다고 회비는 무슨 10,000원. 네, 저희 가입. 네, 참.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친구들한테 또 민원연을 한번 잠깐 소개해주는 그런 계기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오면 어찌됐든 뭐 여기 민원연 행사다 그러면서 살짝 그죠. 접하게 되니까요. 겸사겸사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루 잠깐 거시기 했다고 이렇게 뭐가 많나. 사건 소식이? 사고가 많았어요. 예, 참. 일단은 가벼운 것부터 미디어 오늘 고소 보도에 머투그룹 3개 계열사가 나서라는 보도예요. 미디어스 기사인데요. 10일 머니투데이 미디어 소속 홍성근 그룹 전략협의회 회장, 이백규 뉴스원 사장, 유승호 머니투데이 방송 사장은 남부지검에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다시 말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오늘과 강 기자를 상대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미디어오늘은 변모 전 보고 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2008년 2월 28일 M 가라오케에서 머니투데이 미디어 소속 홍성근 그룹 전략협의회 회장, 이백규 뉴스원 사장, 유승호 머니투데이 방송 사장 이들과 김종승 대표 윤지호 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저도 미디어오늘 기사를 자세히 안 읽어봤어요. 명예훼손성 그건지 저희 댓글에도 누가 막 올려주시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발끈했나 봅니다. 머니투데이는 대부분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은 고소를 해. 고소한 다음에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취하해.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다른 데서 부담스러워서 이제 이거를 옮기는 보도를 하지 않아요. 고소 한번 당했어. 지금 그런 미디어 보통 때는 만약에 머니투데이 그룹에서 가만히 있다면 그 미디어오늘 기사를 인정하는 꼴이 된 것 같아서. 미디어오늘 기사가 퍼지죠. 그런 기사가 비슷한 기사들이 나오죠. 다른 데서.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머투나 뉴스원이나 유시스나 다 매체들이고 네. 보통 뭔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주장을 할 거면 그냥 단순히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언론중재 절차를 먼저 밟지 않나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사측에서 결정한 그러니까 기자 차원의 글이 아닌 것 같고 정말 사측이. 근데 어떤 기사가 문제면은 언론 중재를 사실 먼저 하는 게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니까 기자 한 명을 딱 집어가지고 형사 민사 다 걸어버렸거든요. 보통 이렇게 기자 개인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보통의 언론사들이 뭔가 기사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대응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입막음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부분의 고소는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바라며 정말 진실규명 이것보다는 일단 그렇게 하면 다른 데서 부담스러워서 안 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걸리나 이렇게. 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용도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미디어오늘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아주 어젯밤부터 엄청나게 화제가 된 내용인데요. 그 연합뉴스 TV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픽. 실수일까 뭘까. 정말 애매해. 나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조작 아니냐 조작. 잘못된 거 올라온 거 아니냐. 네, 가짜뉴스로. 가짜뉴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연합뉴스 TV가 10일 생방송 보도 화면에 다 아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둘이 서 있는 그 사진의 밑에 양국의 국기를 걸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공기를 뜩 붙여놓은 이런 사진이 이런 어깨거리 화면이 나갔습니다. 방송은요. 연합뉴스 TV 오후 5시 39분 뉴스워치 2부에서 나갔고요. 10일 날 나간 거죠.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연합뉴스 TV에서는 뉴스리뷰 시작 전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과 방송을 했는데요. 김민광 연합뉴스 TV 앵커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 리뷰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 전에 사과의 말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일부 리포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밑에 인공기와 성조기가 배치된 화면이 방송됐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중재하러 방미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제작진의 실수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김가희 연합뉴스TV 뉴스 총괄 부장이 10일 통화에서 리포트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 이야기를 소개하는 리포트였다. 실수라기보다는 그래픽 제작 담당자가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북한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를 같이 썼는데 공교롭게 관련 그래픽이 문 대통령 아래 들어가면서 논란을 낳은 것 같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말만 안 했어도 앵커가 말한 걸로 그냥 그쳤어도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냥 그런데 이 김가희 연합뉴스TV 뉴스 총괄부장 이 사람은 이거는 누가 봐도 변명이기 때문에 말이는 이렇게 변명을 하다 보니까 더 큰 실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의도적으로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북미 정상, 그러니까 의제가 그 의제니까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를 넣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문 대통령이 끼었다. 지금 문 대통령이 붙는 바람에 그렇게 오해가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연합뉴스 TV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사진 그러니까 일베 이미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도에서 그래픽으로 처리를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 그때도 이걸 논평을 써야 되나 이런 문제 가지고 굳이 이렇게 또 써야 되나 이렇게 이미 시민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이게 그냥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그냥 실수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SBS가 이런 실수 많이 했을 때 우리가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는 분명히 뭐 일베가 안에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합뉴스 TV의 실수 그 자체보다도 이 실수에 대응하는 이 김가희 뉴스 총괄부장이라는 사람의 이 말이 정말 더 뉴스인 것 같고요. 이 사람 약간 수상한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상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수상한 거는 아니 자기 말에 의하면 우리는 수상하면 바로 간첩인데. 아니, 자기 말에 의하면 이게 될 것 같아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 대통령 밑에 그게 바람을 담아서 썼다 이런 인공기가 건데 들어가 있어서 오해가 생겼다는 근데 거잖아. 너무 이게 맥락을 그러면은 말이 안 이 되잖아. 어쨌거나 보도 채널에 뉴스를 총괄하시는 분이나 뭐 거기서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래 사회 돌아가는 건 알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지 거기까지 생각도 못 하고 만약에 넣었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건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 하필이면 대통령하고 그 두 대통령이 딱 서 있는데 그 센터에 바로 딱 아래. 똑같이 해놔가지고 어떻게 좀 찌그러지게 차라리 이 두 국기가 트럼프 밑에 트럼프 배에만 있었으면 아니면은 뭐 태극기랑 같이 있던가 이런 식으로 양쪽에 이제 그렇게 다 같이 해서 하던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정상회담에 대한 것들을 하면은 그 각각의 정상들이 속한 이제 국가 대표하는 국가를 딱 저 국기를 해주는 게 너무 기본인 거잖아요. 그리고 국기 안 해요 잘.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우리가 말하는 약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빨갱이 조작 이런 걸로만 꼭 그렇게 하지 않고선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국기를 안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있고 문재인 대통령 있으면 알아요. 근데 국기를 굳이 넣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래픽 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네. 여기다가 국기를 좀 넣어달라. 여기는 인공기를 넣어달라. 나는 한 것 같아. 아니 아무튼간에 이 이거는 사람 실수로 인공기를 단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뉴스가 만들어지는 그 시스템상 이거는 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결론은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서 책임자를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사과하는 멘트를 사과하든 뭐 징계를 받던 김가희 연합뉴스 TV 뉴스 총괄 부장은 지금 너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지금 자기가 총책임자로서 그 사과 그 자체를 자기가 수습하고 해결하고 누구를 뭐 징계를 하던 뭐 이 과정 시스템을 바꾸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난 괜찮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너희가 오해한 거야. 너희들의 오해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사람 손을 벗어났다. 이 사람은 이제 징계 대상자고 그 위에서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합뉴스 TV 전체에 대해서 이 조직이 정말 이상한 조직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그러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연합뉴스 TV가 YTN보다 뉴스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시청률이 더 높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연합뉴스 TV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계속 아시지만은 이제 연합뉴스나 연합뉴스 TV가 국가의 그런 많은 그 지원금, 뭐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은 그걸 받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말이 안 돼. 거만한 답변을 내놓다니. 이걸 그래픽하는 사람이 실수로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시켰다면 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진짜. 아무튼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고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아마 오늘 저녁에는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보고서가 이미 나왔는데 아직 발표를 못했습니다. 뉴시스에서 방송인 하일 씨를 아우팅하는 그 보도가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시스가 방송인 하일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마약 투약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로버트 할리 씨입니다. 이 사람의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보도해서 비판을 이제 받는 건데요. 뉴시스가 9일 오후 하 씨가 지난해 3월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고 같은 혐의로 구속된 남성 마약사범 A 씨가 하 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마약을 했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A 씨 주장을 인용해서 사건과 관련 없이 하 씨의 사생활을 들추는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 그냥 길게 생각할 것이 없이 저는 만약에 하일 씨가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아우팅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적 소수자 분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넌 성적 소수자다라고 공개시켜 버리는 강제로 바깥에서 누군가가 하는 걸 아우팅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만약에 아우팅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커밍아웃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사건, 범죄 사건에 지금 연루됐어요. 마약이라는. 거기에 이 사람은 성적 소수자다라는 말을 넣는 거. 이 사람이 커밍아웃 했어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상관이야? 누구 맘대로 지가 이거를 집어넣냐고 이런 사안을.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왜 이런 개념이 없으실까요? 왜 없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근데 이해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그냥 이해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잘못된 행위인 거고. 사실 이제 인권보도규칙 보면은 8장 2에 보면은 이렇게 언론은 성소수자를 이제 특정 질환이나 뭐 사회 병리 현상, 뭐 이런 마약 같은-거나 이런 것들이랑 연관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본질과 상관없이 하고 정말 왜 이런 기사들을 왜 쓰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저희는 이게 잘못했다라고 계속 말해주는 역할들을 정말 모든 시민들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진짜 정말 너무 무식한 것 같아.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뉴시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보도 이후에 여기저기서 지금 우리 종편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퍼졌네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또 지금 쓴 건데요. 지금 보면은 경찰이 일단 뉴시스 취재기자에게 사생활 침해 우려 의견을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요.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 관계자는 PD저널과의 통화에서 뉴시스 기자가 어디에서 관련 정보를 들었는지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이건 개인 사생활 문제라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라고 경찰이 뉴시스한테 그러니까 확인해주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랬는데도 이런 보도를 내놓은 거고요. 아이고. 보도 이후 비판 여론이 일자 뉴시스는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지만 이미 뉴시스로부터 기사를 전제하고 있는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에서 전부 다 이게 보도가 나가버렸다는 거죠. 뉴시스 보도를 받아 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사생활 침해 보도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10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한국경제, 스포츠동아, 아시아경제 등 40여 개의 매체가 뉴시스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쫙 퍼졌어요. 그냥 어떻게 제목만 조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어제 우리 봉우 씨가 계속 저희 막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남성 불륜이라고 제목이 나갔었고. 남성 불륜? 남성 불륜이라고. 그러니까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고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하일 씨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남성 불륜이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이름 좀 바뀌었대요. 바뀐 것이 남성 연인 이렇게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근데 뭐가 됐든 왜 그렇게 해야 그건 또 뭘 그걸 바꿔? 그냥 다 삭제하고 말았어야지 바로.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김민영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 코멘트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성소수자 혐오에서 안전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보도는 혐오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이와 같은 보도들은 성소수자는 마약을 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 선정적 보도일 뿐 아니라 성소수자가 무조건 위법을 저지를 것처럼 낙인을 찍는 부정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문제 기사를 작성한 조성필 뉴시스 기자는 10일 통화에서 하일 씨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려던 것이 아니라 몰몬교의 윤리 지침을 어겼다는 부분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이것도 말이야 방구야. 나 진짜 이거 보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 남이사 몰몬교 윤리 지침을 어기든지 말든지 뭔
이게 뭐야? 이거 아니죠. 근데 만약에 사회적으로 다른 다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종교상 그 윤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게 왜? 그리고 더 웃겨.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데스킹 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기사가 출고됐다. 이것도 생각했으면 기사 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데스킹이 잘라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나 봐. 데스크가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 팀장이 안 잘라줘서 이렇게 댕겨. 나는 지금 아니야. 팀장 탓이야. 물론 걸러내지 않은 데스크도 굉장히 문제지만 그쵸. 정말 어쩜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또 뒤늦게 아이고, 표현을 수정했지만 의도와 다르게 기사가 확산됐다. 지금은 편집국에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와 요새 UCS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네. 위나 아래나 지금 골고루 난리네. 옆이나 골고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보도가 정말 위험한데 이거는 진짜 하이 씨의 인권도 인권이지만은 전체의 그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인식을 주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말은 사람들이요 이제 말로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아유 뭐 이런 걸 써라고 혹시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성적 소수자들 혹시 마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굉장히 나쁜 보도 행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범죄에서도 장애인이냐 뭐 이런 건 얘기 좀 하지 말라. 제발 범죄와 관련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 특징 그거를 계속 연결지어서 그게 꼭 연결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예전에는 뭐 지역 이름도 뭐 아무것도 연결짓지 마라.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